오늘 공부할 내용은 상태 변화와 그렇지.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우리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에서는 상태가 변할 때, 뭐가 변할 때? 상태가 변할 때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들을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열 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태 변화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상태 변화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럼 보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야. 바로 뭐냐면 선생님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융해라고 했죠. 그럼 선생님 융해라고 했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뭐라고 하나요? 융해열이에요. 쉽죠? 그게 에너지 명칭이야. 상태가 변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때 무슨 열이라고 한다고? 융해열이야. 쉽죠? 그럼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화라고 했지. 그럼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기화열이에요. 됐니? 그러면 고체가 기체로 변할 때 뭐라고 한다 그랬죠? 승화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요? 승화열이라고 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물어볼 때는 에너지를 물어볼 때는 뒤에다 뭐만 붙이면 된다? 열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반대. 그럼 이렇게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무슨 열일까요? 승화열이에요. 명칭은 똑같아요. 과정만 달라요. 그럼 액체가 교체로 될 때는 무슨 열일까요? 응고열이죠.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무슨 열일까요? 액화열이겠지. 됐어? 끝에 뭐만 붙이면 돼? 열만 붙이면 돼. 그럼 우린 다 배운 거야. 이번 단원의 핵심은 상태가 변할 때 그때 에너지를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봐. 그럼 진짜 다 배운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덧붙이게 되면 그래프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슨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프 해석. 자, 크게 그려드릴게요. 너네가 함수 배우죠? 네. 함수 정말 잘하셔야 돼요. 과학하고 연결지어서 그래프 해석 되게 중요해. 그러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은 가로축에 해당하는 건 시간이야. 뭐가 흐를 때? 시간이 흐를 때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뭐의 변화? 온도의 변화. 그럼 얘는 무엇을 녹이는 거냐면 얼음이에요. 얼음을 뭐 할 거냐면 가열할 거예요. 얼음을 뭐 할 거예요? 가열. 여기 첫 번째 단서가 나왔어요. 뭐 한대요? 가열. 그럼 가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를 어떻게 주는 거? 높여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네, 맞아요. 그럼 가열을 하게 되면 처음에 원래는 무슨 상태로 있었냐면 처음에 얼음이 있었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됐지? 얼음이 있었다? 근데 얼음을 가열했어. 그럼 얼음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그럼 얼음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얼음의 일부가 뭐로 바뀌기 시작해요? 물로 바뀌기 시작해요. 물로 바뀌기 시작할 때는 신기하게 온도가 안 올라간대요. 근데 물로 완전히 다 바뀌었어. 그럼 액체로 다 바뀌었지. 그럼 액체로 다 바뀐 상태에서도 가열을 계속하고 있었어. 그럼 얘가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얘가 뽀글뽀글 뭐 해요? 끓어요. 그럼 끓는다라고 하는 건 액체가 뭘로 변하는 거야? 기체로 변해요. 됐니? 그럼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도 점점점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기체로 변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끊임없이. 됐니? 자, 지금 여기 그려진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단계별로 올라가게 됐지. 수평한 구간이 있어요. 수평한 구간이 여기 몇 군데 있어? 두 군데 있어. 그럼 이제 우리 말해봐야 돼. 처음에 여기까지 끊을게. 여기까지 그냥 임의의 시간으로 할게요. 만약에 여기까지 3분이라고 했어. 3분이 될 때까지 0분에서부터 3분이 될 때까지는 얼음 상태지. 얼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됐니? 근데 문제는요. 3분에서 6분까지요. 온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같이 존재해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가 뭘로 바뀐다는 얘기야?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있는 순간이야. 더 이상 얼음을 보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액체로 완전히 변했을 때가 그 뒷부분 6분에서 여기까지 10분이라고 할게요.
바로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여기가 온전히 무슨 상태인 거야? 액체 상태인 거예요. 됐니? 그럼 액체 상태였던 게 끓기 시작했어요. 그럼 끓는다는 것은 액체가 뭘로 바뀐다는 얘기죠? 기체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 온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약 15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써줄게요. 그럼 여기는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가 같이 존재하겠지. 근데 다 끓어버렸어. 그럼 다 공기 중으로 나갔다는 얘기지. 그럼 다 공기 중으로 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여기가 바로 무슨 상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여기는 기체 상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됐나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해석만 하시면 돼요. 점 찍어 드릴게요. A점, B점, C점, D점. 첫 번째 질문. A, B, C, D 중에서 어느 점에서 그 에너지가 가장 높을까요? B. D죠. D. 뭐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는 온도와 비례해요. 태양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요. 에너지가 많아 적어? 많아요. 그거야. 알겠지? 에너지와 온도는 비례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이 지점에서 이 물 분자 입자가 가진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알겠지? 입자가 가진 에너지가 크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상태 변화가 몇 군데 있나요? 상태 변화 두 군데죠. 지금 이 그래프는 몇 가지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상태 볼 수 있지. 무슨 상태 무슨 상태? 고체, 액체, 기체. 하지만 내가 한 질문은 상태 변화라고 했지. 그럼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몇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바로 어디하고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죠. 됐네요. 그럼 우리 배웠어요. 고체, 액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고체가 액체로 무슨 화? 아, 융해구나. 미안해. 환 줄 알았어. 뭐가 일어나는 구간이야? 융해. 그럼 뒷부분은요? 기화죠. 됐어? 그럼 이건 상태 변화라고 있지. 그럼 이때 에너지의 명칭을 쓰래요. 그럼 무슨 열? 융해열. 그 다음에 무슨 열인 거야? 기화열인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융해열과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까요? 방출하는 걸까요? 방출. 이제 이건 의견을 들어봐야지. 지영이는 왜 방출이라고 생각해? 그냥 방출인 거. 그냥 방출인 것 같아? 승현이는 왜 흡수라고 생각해? 방출이라서. 아, 방출이라 생각해? 수민이는? 왜 방출이라 생각해? 입자는 사라질 수 없어요. 그거는 네,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요. 차원을 이동하는 거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다시 질문. 이거 방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승현이 왜 방출한다고 생각해? 입자가 저열, 융해열, 기화열을 방출한다고 생각하잖아. 왜 방출한다고 생각해? 입자들이 퍼지니까. 입자들이 퍼지니까. 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응. 너도 방출이라고 생각해? 그럼? 응.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지석이는? 왜 흡수라고 생각해? 차가울 때는 방출하고 뜨거울 때는 흡수하고. 거의 50% 왔어. 정답은 흡수예요. 입자가 저열 에너지를 뭐 한다고요? 흡수해요. 선생님이 이건 전에 얘기해줬어. 입자가 규칙적으로 붙어있으면 무슨 상태? 고체 상태. 그럼 고체 상태일 때 입자는 가만히 있을까? 제자리에서 진동할까? 진동해요. 에너지가 없는 상태는 없어요.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었어. 근데 가열했어. 가열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왜 멀어져? 입자가 그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가 많아져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거리가 멀어진 거야.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진 거야. 근데 액체가 계속 가열했어. 그럼 액체가 그 열을 흡수하지. 그럼 더 활발해지지. 그래서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부피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핵심은
융해열, 기화열이라고 하는 저 열들을 가열할 때는 입자가 저 열을 흡수해. 저걸 어떻게 한다고? 흡수해. 질문 마지막 최고난이도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에서 입자가 너희 자신을 입자라고 생각해. 너희 자신이 입자야. 내가 이 교실을 가열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열을 너네들은 다 뭐하니? 흡수하겠지. 그럼 점점점 활발해서 너무 더워. 뭐 하고 싶어? 나가고 싶겠지. 그치? 잘했어. 그러면 너희가 열 에너지를 그렇게 흡수하면 잘 생각해요.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주위 온도는 왜 낮아질까? 열 입자가 열을 흡수하면 주변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뺏긴 거지. 주위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융해열과 기화열을 입자가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만 이해하시면 너네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름이야, 가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야. 주인공을 다현이로 할게요. 다현이는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을 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 잘했어. 여러분들은 방금 이 이유를 공부하신 거예요. 왜 다현이는 추울 수밖에 없었는가? 방금 그걸 공부한 거야. 열을 물이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 제가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다현이가 여름에 수영했어요. 그럼 몸에 뭐가 묻어 있어요? 물이 묻어 있어요. 물은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죠. 그럼 다현이 몸에 묻어 있던 것은 물이라고 하는 무슨 상태야? 액체입니다. 두 번째,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그럼 여름은 가열일까요, 냉각일까요? 가열에 속하겠지. 그럼 이 액체라고 하는 게 여름이라고 하는 더운 열기에 의해서 가열이 되네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액체가 뭘로 바뀔까요? 기체로 바뀌겠지. 다현이 몸에 있던 이 물이 바깥으로 막 증발하겠지. 기체가 되겠지. 그럼 액체가 기체로 바뀌네요. 그럼 네 번째,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의 상태 변화를 뭐라고 하죠? 기화라고 하죠. 그럼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뭐라고 하죠? 기화열이라고 하죠. 그럼 입자는 기화열을 어떻게 한 거죠? 흡수한 거지. 입자가 기화열을 흡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체온을 뺏어간 거야? 다현이 체온을 뺏어간 거야. 바깥에 있는 열기를 가져가기도 하지만 다현이 몸에 묻어있던 물 분자들 중에서 일부는요, 다현이 몸에 체온을 가져간 걸 수도 있어. 그래서 결국 5번에 다현이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추웠다가 되는 거지. 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주위의 온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라서 낮아지는 거라서. 너무 잘하셨어요. 51페이지 문제 풀어요.